이제 4시가 돼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제 2021년 이제 7월 말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9월 파운데이션 과정 가시는 분들 또는 파운데이션 과정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배와의 만남이라는 행사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작년에 파운데이션을 하시고 올해 9월 달에 대학교 입학 예정이신 학생 4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선배 4명이 계신데요. 이 4분의 소개를 한 번씩 들어볼게요. 우선 성은님 먼저 해주세요. 일단 안녕하세요. 저는 조성은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번에 KCL 파운데이션을 마치고 KCL 이코노믹스 앤 매니지먼트 학과로 진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 학력은 원래 일반고 다녔는데 한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 정도 나왔고요. 내신까지 바로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동현 씨 그 다음에 이야기 해주세요. 네, 저는 이번에 워릭 파운데이션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고 UCL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1학년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네. 기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저는 옛날부터 프로그래머가 하고 싶어가지고 그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라고 특성화고를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보통신과를 졸업했고 네. 성적 같은 경우에도 한 2등급 초반, 2등급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은 자세하게 안 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태원 씨도 얘기해 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CT 파운데이션 마치고 CT 대학교 투자 리스크 매니지먼트 학과 가게 된 김태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학력은 대학교를 한국에서 다니다가 자퇴를 했는데 그냥 좀 별로 좋지 않은 지방 국립대 학교였고요. 등급은 이과였는데 평균 등급 아마 한 4등급 정도. 네, 마지막으로 현영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스 파운데이션에서 이번에 워릭대학교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로 들어가는 조현용 학생입니다. 저희 기존 학력 같은 경우에는 전 국제학교를 다니다가 원래 미국을 목표로 하다가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싱가포르에 갔다가 군대에서 이제 영국 파운데이션을 준비해서 영국 파운데이션에 가게 된 경우입니다. 네. 이 4분이 되게 기존 학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은 씨 같이 일반적인 한국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파운데이션에 간 경우도 있지만 특성화고를 다니시다가 가신 경우도 있고 대학교를 다니다가 가시게 되신 경우, 또 현영 씨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공부하다가 이렇게 가신 경우처럼 되게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4분이 어떤 이유로 영국 유학을 가시게 되셨는지 이것도 이제 4분 다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이번에는 이제 반대 순서로 현혁 씨가 먼저 얘기해 주실래요? 저는 일단 영국이 3년제라는 면에서 아무래도 미국이랑 비교해 봤을 때 학비적으로 좀 저렴한 것도 있고, 그리고 영국의 특성상 미국이나 뭐 한국과 다르게 미국이나 한국은 2년을 뭐 교양을 듣고 2년을 전공이라 든다 치면 영국은 3년 동안 계속 전공을 듣기 때문에 좀 더 전문화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영국의 토론 방식이나 그런 교육 과정이 좋은 것 같아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현용 씨는 싱가포르에서도 공부를 하셨잖아요. 네네. 싱가포르에서 공부하는 방식이랑 많이 다르다고 느끼셨어요? 좀 다르다고 느꼈어요. 어떤가요? 네. 싱가포르는 뭐 굳이 따지자면 좀 한국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을 띠는데 아시아 국가에서 근데 영국은 좀 토론 중심적인 것 같아요. 수업 자체가. 네, 그래서 좀 참여나 이런 면에서 아무래도 영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좀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태원님은 어떤 이유로 영국 선택하셨어요? 네, 일단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한국 대학교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제 기준에서. 그래서 공부를 왜 안 했지 후회도 들고 해서 이제 유학 쪽을 알아보던 중에 이제 저는 살면서 영어를 빼놓고 좀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어를 할 수 있는 나라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호주를 가려고 했는데 호주는 제가 워킹홀리데이로 1년을 살아봤는데 나라 자체가 좀
일반화긴 한데 좀 게으른 그런 국민적 특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저는 네. 호주와 맞지 않았고 네, 영국에 네. 대한 그냥 환상, 그냥 네. 다들 알고 있는 그런 적지 않은 환상 때문에 영국을 음, 선택하게 됐습니다. 동현 씨는 어떤 이유로 영국 선택하셨어요? 저는 특성화고 졸업하고선 저희 학교가 약간 특성화고인데 경쟁력 있다고 해야 되나? 좀 음,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는 곳이라서 음, 저도 그렇게 했다가 이제 한국 대학 지원을 저도 했죠. 그런데 이제 뭐 만족스럽지 않아서 저도 이제 재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음, 아버지께서 그냥 유학을 제안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항상 옛날부터 유학을 해보고 싶어서 이제 선뜻 말은 못 드렸지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 저도 당연히 오케이를 했고 그래서 영국으로 가게 되었고요. 그 아버지가 영국을 먼저 추천하셔서 근데 제가 영국을 좀 더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아까 전에 먼저 말씀하셨던 분처럼 저는 약간 전문적인 그런 3년 안에 이렇게 더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둬서 그 학문에 공부를 하는 게 더 제 성향에도 더 맞아서 그런 것 때문에 더 좋게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성우님은 왜 영국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부를 학창 시절 때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는데, 근데 그 과목들 중에 가장 좋아했던 게 영어여서 음, 영어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미국이나 영국, 영미권 국가들이 가장 대학 가면 좋겠다 싶어서 영국 유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미국보다는 왜 영국을 선택하셨어요? 어, 솔직히 말하면 학비도 더 싼 것도 그쵸. 사실이고요. 네, 네, 그리고 네. 3년 동안 전공 쭉 음, 하는 것도 그것도 마음에 음, 들었고, 음. 네, 그런 점들. 공통적인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국은 학사 과정이 3년인 반면에, 그러니까 교양 과목 없이 3년 내내 이제 원하는 전공만 100%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인데, 전공을 안 정하신 분들, 이제 대학은 우선 입학을 해놓고 전공을 좀 고민을 해보려는 분들한테는 절대 맞지 않고, 정말 본인이 원하는 걸 확실하게 아시는 분들한테 맞는 교육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어서 이제 바로 학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베이직한 질문을 한번 해보면, 성우님, 파운데이션 과정이 뭐죠? 파운데이션 과정, 그러니까 지금 파운데이션 입학하려는 분도 계시고, 파운데이션 과정을 알아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한테 파운데이션 과정이란 이런 거다라고 이제 짧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 일단 파운데이션은 A레벨을 1년으로 줄여서 외국인들을 위해 그 영국에 있는 대학을 입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 네, 네, 맞습니다. 네, 영국은 13학년까지도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까지가 12년이잖아요. 그래서 1년 갭이 있기 때문에 외국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학교 입학이 바로 안 돼서 그 파운데이션 과정이라는 거를 통해서 대학교 입학을 위한 이런 과목을 공부를 하고 영어를 공부를 해서 대학교를 진학을 하는데요. 이제 파운데이션 과정은 A레벨과 다르게 학교마다 다 운영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목도 다르고 난이도 같은 것도 학교마다 좀 다른 편인데요. 성우님이 하신 파운데이션은 어떤 과목을 배웠고 난이도는 어땠고 어떤 범위까지 배웠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일단 네 과목을 배웠는데요. 영어, 경영, 경제, 수학을 음, 배웠거든요. 근데 일단 경영이나 경제 같은 부분에서는 일단 제가 고등학교 때 들을 기회가 없어서 음, 파운데이션에 가서 처음 들었는데 일단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막 뭐 공식을 요구하거나 막 이렇게 딱히 음, 그렇게 심화되거나 이런 과정은 아니어서 음, 거기 가서 일단 수업 열심히 듣고 복습하고 하면 충분히 따라갈 만했고요. 음,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학 교육 과정이 달라서 이제 한국에서 제가 문과로서 배운 과정부에 오버된 아, 그래요? 것들까지 배웠는데 음, 근데 그것 또한 깊이 자체가 그렇게 깊지가 않게 들어가고 개념 위주로 배워서 어, 복습하고 수업 열심히 듣고 수업 열심히 참여하면은 충분히 문과여도 문과이과 상관없이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수학 어느 정도 범위까지 파운데이션에서 배우게 되나요? 저는 경제 파운데이션이어서 그 음,
경영 관련 수학을 배웠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한국어로 치면 미적 2에 잠깐 나오고 그리고 확률과 통계 관련해서 그 전체 나와요. 한국에서 좀 수학을 그래도 보통 정도 했다라고 하면은 파운데이션에서의 수학은 별로 어렵지는 않은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 개념 깊이 자체가 깊지가 않아서 이렇게 막 심화 문제보다는 개념 문제 위주로 나와서.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학업 난이도가 그냥 고3하고 비교했었을 때 그냥 할만했어요? 제 경험에 따르면은 제 친구들은 수능을 준비를 했거든요, 1년 동안. 근데 저는 준비를 안 했어요. 근데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제가 이렇게 공부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 그래요? 수능 준비한 애들에 비해 그 난이도가 이렇게 막 되게 높진 않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태원님은 어떠셨어요? 태원님은 어떤 과목 배우고 범위가 어떻고 난이도가 어떠셨는지? 저는 5과목 배웠는데 영어, 수학, 경제, 경영, 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적 범위가 있었고 확률과 통계 쪽 범위가 있는데 제가 어려웠던 부분은 미적은 이제 한국에서 배우는 거 문과 기준으로도 한국에서 배우는 거랑 거의 비슷한데 이제 통계 쪽으로 가면은 이과 기준으로도 배운 적이 없는 개념이 나와가지고 이게 어렵다기보단 생소해서 공부를 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아예 안 하고 그냥 기본 실력으로 수학을 시험을 치겠다는 말이 안 되고 저도 수업을 듣고 하라는 대로 열심히 시키시면 수학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영어도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이코노믹 그 경제 쪽에서 에세이 쓰는 게 과제가 그러니까 점수를 주는 과제가 2개 정도 크게 있었는데 에세이 쓸 때 예상 점수를 줘요 처음에. 그래서 예상 점수 때 예상 점수를 받고 피드백을 받는데 그 피드백을 받을 때 엄청 디테일하게 신경 써주지 않아요 학생마다. 그래서 좀 직접 메일을 쓰고 저 같은 경우 온라인이었기 때문에 직접 그 교수 선생님한테 메일을 쓰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 점수를 못 받은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고치는지 방향성을 제시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좀 끈질기게 붙들어 뵀어요 선생님을. 계속 끈질기게 메일을 보냈고 그 결과로 저는 이코노믹 점수는 이제 같은 반 친구들 중에선 제일 잘 받는 편에 속하고 네 그런 식으로 좀 네 선생님들을 괴롭히시면 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드려야 얻네요. 네. 네. 그냥 가만히 있다고 점수를 잘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떠먹여주지 않고 학생 스스로 선생님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지 계속 구해야지만 점수가 향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태호님은 전체적인 난이도는 어떠셨던 것 같아요? 난이도는 수능이랑 비교하면은 확실히 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온라인이라서 더 쉬웠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는 이제 비교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온라인이라서 저는 조금 더 쉬웠던 게 영어가 제일 문제란 말이에요. 대부분은. 근데 영어 중에서도 뭐가 문제냐면 스피킹이 문제인데 스피킹을 온라인일 경우에는 좀 제가 대본을 써놓고 연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온라인 아니어도 대본을 써놓을 수 있지만 좀 더 편하게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피킹을 할 때는 뭐 발표하거나 그럴 때 얘기신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서 유학하기 전에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IELTS 점수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동현 씨가 얘기해 주실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IELTS를 5월 말쯤에 봤거든요. 제가 파운데이션 입학하기 전에 네. 5월이요? 네. 해 5월쯤에 봤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유학하기로 결정하고선 11월 1일부터 제 기억으로는 강남 해커스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2달 동안 거기에서 수업을 듣고 이제 IELTS 시험료가 비싸다 보니까 한 번에 보고 싶어가지고
좀 계속 그냥 저 혼자 그 뒤로는 자습을 했었어요. 그 캠브리지 IELTS 리딩 뭐 그 13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저 혼자 계속 그 돌리면서 읽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성적은 제가 오버롤 7.0인데 이제 이치로 따지면 진짜요? 네. 리딩, 리스닝은 7.5 각각 맞고, 라이팅이랑 그 스피킹은 6.0을 받았거든요. 아, 파운데이션 가시기 전에 7.0이 나오신 거네요. 네, 저는 근데 어.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파운데이션이 입학 성적이 굉장히 낮게 불러주거든요. 5.5 정도잖아요. 그렇죠. 보통 파운데이션이 네네네. 이치는 5.0이고. 근데 사실 이 점수로 대학을 그 파운데이션을 입학하면 진짜 장담하는데 이거는 절대 못 따라가요. 네. 진짜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제가 수업을 들을 때도 거의 대부분 애들이 못해도 그래도 실력 자체는 7.0 이상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이나 이런 걸 따라가려면 준비를 그 전에 최대한 많이 해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파운데이션 가시기 전에 그 IELTS 공부 말고 따로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근데 제가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워낙 영어를 평상시에도 달고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컴퓨터 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서 같은 것도 다 영어로 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스피킹만 안 했지 그런 쪽은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사실 영어를 많이 네, 접하는 환경이셨네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영어 공부를 할 때 좀 많이 썼던 방법은 이제 어떤 단어를 한국어로 생각을 했을 때 그거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제 막 번역기 돌리고 사전 찾고 뭐 구글링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은 입학하고 나서도 에세이나 이런 거는 좀 쉬우셨나요? 에세이가 사실 저는 제가 그 패스웨이 자체가 컴퓨터 사이언스라서 그런지 사실 수학 비중이 컸고요. 그래서 에세이는 제가 이제 5개 모듈을 총 들었었는데 그 영어에서 한 번 쓰고 뭐 다른 에세이, 다른 컴퓨터 사이언스 과목에서 딱 한 번 쓰고 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에세이를 쓰기에는 많지는 않았었는데, 그래도 그 아카데믹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EAP 모듈에서도 되게 그 논문 같은 걸 많이 읽었어가지고 그 논문 읽고 그거 가지고 토론하는 그런 것도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카데믹 라이팅도 그래서 뭐, 뭐 쉬었다고 하기엔 뭐한데 그래도 수월하게 했던 것 같아요. 시간 안에. 그러니까 확실히 과목이 달라서 그 에세이 쓰는 분량이 좀 적으셨던 것 같은데, 현용 네. 씨는 에세이 네. 많이 쓰셨죠? 엄청 썼네요. 엄청 썼어요. 네. 얼마나 쓰셨어요? 파운데이션에서 말씀이죠. 그냥 일주일마다 최소 하나씩 썼던 것 같아요. 계속, 네, 숙제도 분량은 어느 시키고, 정도요? 숙제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많지는 않고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고 숙제마다 달라가지고요. 한 워드로 한 페이지 정도 그냥 짧게 썼던 것 같고요. 과제 같은 경우에는 짧으면 한 1300 워드, 길면 한 3000 가까이까지 갔던 것 같아요. 기말고사 때 2800 워드까지 썼던 것 같아요. 그래도 현용 씨도 그 싱가포르에서도 공부를 하셨고 한국에서도 국제학교 다녀서 영어는 좀 뭐 에세이 쓰고 이런 거는 수월했나요? 네, 전 좀 쓰다 와가지고요. 좀 괜찮았는데요. 그래도 좀 많이 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좀 더 학술적으로 쓰고 이러다 보니까요. 좀 늘더라고요. 학교에서 영어 수업이 있잖아요. 그 영어 네네. 수업에서 어떤 거 가르쳐 주나요? 영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 학교 같은 경우는 인용 같은 게 사이테이션이라 해서 인용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인용에 엄청 중점적으로 가르치고요. 그래서 저희는 하버드 스타일이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위주로 하고 뭐 또 뭐 기본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그냥 기본 영어 약간 라이팅 할 때 좀 라이팅 중점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라이팅 할 때 어떤 식으로 쓰면 좀 더 아카데믹하고 학술적인지 그런 식으로 가르쳤던 것 같아요.
저 파운데이션에서는 영어 과목은 사실 일반 영어가 아니고 아카데믹 영어이기 때문에 뭐 스피킹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라이팅에 훨씬 더 좀 치중이 많이 되어 있고, 현용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그 레퍼런스 어떻게 다는지, 어떻게 해야지 뭐 표절에 안 걸리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다음 부분은 공부 방법인데, 현용 씨의 경우에 이번에 파운데이션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나만의 공부 방법이 있었나요? 저는 그냥 데드라인이 있으면 좀 일찍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렉처러도 있지만 튜터도 따로 있어가지고 과제 같은 걸 내기 전에 튜터한테 한번 첨삭을 맡기는 식으로 맡기고 그다음 제출하는 식으로 했는데, 보통 이제 애들 보면 한 진짜 하루 전이나 그때 끝내는 애들은 성적이 이렇게 좋게는 안 나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많이 빨리 시작해가지고 한 데드라인이 보통 한 달 주거든요. 제가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좀 길었던 것 같은데, 한 달 주는데 한 일주일에서 한 10일 전에는 끝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튜터한테 계속 첨삭 맡기고 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아까 렉처러랑 뭐 튜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각각 그 선생님마다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렉처가 있고요. 저는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렉처는 렉처러가 온라인으로 듣고요. 따로 1시간 동안 따로 듣고, 그 다음에 토론 형식의 수업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수업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튜터랑 같이 수업의 내용 같은 거를 한번 1시간 정도 서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요. 그 후에 이제 몇 정도로 튜터랑은 1대1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네네, 1대1은 아니고요. 한 10명 이내였던 것 같아요. 한 7명에서 10명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튜터랑 좀 수업 내용 같은 거 좀 점검한 후에 그 다음에 또 그 렉처러랑 같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데드라인 전에 이제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고 튜터한테 먼저 확인을 받고 제출한다. 튜터가 그 첨삭 같은 거를 자세히 해주시던가요? 이게 좀 늦게 내면 뭐 하루 전, 이틀 전에 내면 그렇게 내는 애들이 많아서 당연히 자세히는 못 해주고요. 좀 일찍 내다 보면 아무래도 내는 학생이 적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 써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일찍 내라고 한 겁니다. 그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수업 방식이 크게 온라인 수업도 있었고, 이제 영국에 가셔가지고 수업을 들으신 분도 계신데, 그러니까 태원 씨랑 그 현용 씨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100% 온라인 수업을 들으셨고, 그리고 성은 씨하고 동현 씨는 영국에 가셔가지고 이제 수업을 들으셨어요. 온라인 수업 이제 태원 씨가 들으셨는데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 들어보시니까 어떠셨는지?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건데 장점으로는 시간 활용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학교를 가야 되면 대중교통 이용한다고 치면 최소 30분은 걸릴 거고, 뭐 그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도 30분 정도 소요가 될 거고, 그리고 몸이 또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면은. 그래서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 그냥 집에서 부모님이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내가 노트북 하나만 켜두고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는 장점. 그리고 단점으로는 사실 교수님이랑 소통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업 자체를 소통이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수업 자체는 엄청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가가지고 뭔가 첨삭을 맡기고 싶다 하면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메일을 써서 이틀에서 3일을 기다려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고, 네, 이 정도, 지금 생각나는 거 이 정도입니다. 렉처는 실시간인가요? 아니면 레코드 된 거예요? CT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실시간을 기준으로 하고요. 실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본인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이메일을 써서 제가 이 시간에 못 들으니까 이 시간에 녹화를 듣겠다라고 하면은 출석이 인정이 돼요. 그리고 시간대를 걱정하실 텐데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CT교 같은 경우에는 그 파운데이션 학생들을 그 나라별로 나눠요.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나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중국이랑 동남아랑 그 대만 이쪽 친구들이랑 같은 반이었는데 이제 시간대가 비슷하다 보니까 영국에서 최대한 배려를 해줘서 영국 시간 아침 7시부터 수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힘들겠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시간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수업이 몇 시 정도 끝났어요? 영국 시간 아침 7시면 대충 3, 4시거든요. 오후 3, 4시. 그래서 제일 늦게 끝나는 게 한국 기준으로 오후 12시. 그러니까 딱 밤 12시에 끝납니다. 그러면 하루가 렉처도 듣지만 그 외에 다른 활동은 뭐가 있었어요? 렉처 듣고 이제 온라인의 경우는 그 선행학습도 해야 되고 선행 퀴즈가 있는 수업도 있고 과제가 있는 수업도 있는데 이제 퀴즈 같은 경우에는 점수에 반영이 안 돼요. 왜냐면 안 배웠고 미리 그냥 선행학습으로 풀어보는 거니까. 근데 이제 복습 퀴즈 같은 경우에는 점수에 반영이 돼요. 약간 고등학교 기준으로 수행평가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20% 정도 최종 성적에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과제하고 퀴즈 풀면서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발표나 이런 것도 많이 있었나요? 발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목마다 다 다르긴 한데 일단 수학은 전혀 없어요. 근데 나머지 과목들은 한두 개씩은 있었고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스피킹을 보기 위한 발표였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보다는 유창함 이런 걸 중요시하고 이제 경제 쪽에서는 경제적 지식을 얼마나 스피킹으로 잘 풀어내느냐. 근데 이게 영어랑 경제랑 섞어서 스피킹 발표하는 그 과제가 있어가지고 그 두 가지 점수를 한 번에 받는 발표도 하나 있었고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사업 계획 같은 거를 말로 발표하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들하고 좀 친해질 수 있어요? 아무래도 온라인으로만 만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친해지려면 친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딱 한 명이랑만 인스타 DM을 주고받고 나머지는 이제 전혀 연락을 안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파운데이션에 온 친구들의 평균적인 그 성적이 본인들 국가에서도 높은 성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이 좀 그러니까 놀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 단톡방이 만들어져 있는 데 들어가 보면 막 시험 시간에 컨닝하려는 애들도 너무 많고 해가지고 좀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별로 대화를 전혀 안 했고 네. 근데 친해지려면 친해질 수 있습니다. 단톡방도 이제 아마 그 오리엔테이션 때 만들라고 이제 선생님들이 말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성은 씨는 영국에 가셔서 수업을 들으셨잖아요. 네, 근데 맞나요? 영국을 가긴 했는데 네, 갔는데 락다운이 온라인으로 왔어요. 들었어요. 네, 네. 락다운이어서. 네, 그러면은 대면 수업이 전혀 없었어요? 네. 아, 하나도 없었어요? 네, 저는 한다 해서 갔거든요. 근데 도착하니까 아, 바뀌더라고요. 상황이 안 좋아져서 갑자기. 네, 그랬구나. 동현 네. 씨도 대면 수업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요, 저희는 일단 이게 영국은 3학기라서 텀 1 때는 좀 했었고요. 한 4주 동안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좀 심해져가지고 이제 다시 페이스 투 페이스는 안 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갔고 텀 3 때는 이제 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 대면 수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패스웨이들이 몇몇 있어요. 바이올로지나 엔지니어링이나 그런 데는 이제 실험이나 이런 게 필요해서. 그런 거 실험이 필요해서 대면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연구하는 IRS라고 하는데 이제 그 연구하는 모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랑 제가 만든 포스터를 보면서 이제 수정하고 이런 게 좀 더 유용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대면으로 돌아가더라고요. 텀 3 때는. 그러면은 성은 씨는 영국에 있었지만 거의 뭐 한국에 있은 거나 다름없이 온라인 수업을 들으신 거네요. 수업은 네. 사실 그렇게 들었는데요. 근데 굳이 좋은 점을 하나 뽑아보자면 학업적으로 시간대가 선생님들이랑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수업 끝나고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과제할 때 질문을 한다든지 그럴 때 되게 편했어요. 왜냐면 한국에 있을 때는 5시, 6시면 퇴근하시니까 영국 시간 기준으로. 그래서 뭐 궁금한 점 있으면 다음날에 오고 답장 그랬는데 영국에서는 바로바로 오고 그게 좋았어요. 그러면 도서관이나 이런 것도 이용을 못 하셨어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열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었고. 네. 그럼 동현 씨가 그래도 대면 수업을 더 많이 했으니까 수업 방식, 뭐 영국에서 어떤 식으로 수업 됐었는지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코로나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렉처랑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타입을 굳이 나누자면. 근데 이제 렉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프리 레코디드여서 이제 그 무들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다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세미나를 참석해야 되는 방식인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다르네요. 그러니까 동현 씨 같은 경우는 렉처는 레코디드가 된 거고, 이제 태원 씨 같은 경우는 그 렉처가 그냥 다 라이브였고, 네. 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라도 대학교들마다 운영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들어보니까. 네. 그랬고, 무드에 그리- 올라가 있었고, 네, 그래서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온라인이랑 페이스 투 페이스를 둘 다 해봤지만 조금 온라인이 좀 더 편한 부분이 그래요?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때 이제 세미나에서 뭘 하냐면 수학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이 미리 만든 그런 문제지 같은 거를 이제 한 세 페이지를 줘요. 세미나마다. 그러면 이제 미리 그 몇 문제씩을 선택해서 풀어보면서 학생들 질문을 받고 이런 식인데 개념을 좀 더 쌓아가는 방식인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 온라인이 좀 더 학생들한테 자유를 줘가지고 저는 사실 온라인이 좀 더 편했던 것 같고 근데 문제풀이를 온라인으로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선생님들이 파일이 PDF 파일로 있으셔서 이걸 이제 화면 공유를 하신 다음에 문제를 한두 개씩 풀으시고 질문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텍스트 박스에다가 적거나 아니면 이제 그 음성으로 이제 질문을 답변 받았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할 때만 해도 사실 이 비싼 비용을 내고 비싼 학비를 내고 온라인 수업을 듣는다니 하는 그런 생각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수업의 수준은 이제 기대하시는 것만큼은 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제가 총 5모듈이 있었는데 한 모듈만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컴퓨터 사이언스. 근데 성공이잖아요, 그게. 네, 근데 저는 좀 그 지식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좀 미숙하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보였는데 좀 그래서 그게 불만이었는데 사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의 자질이지 이게 뭐 온라인이다 대면이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대학교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제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그러니까 최종 목적이 아니잖아요. 파운데이션을 하고 이제 좋은 성적을 받아서 대학교를 가는 게 최종 목적인데 파운데이션도 다 운영하는 과정마다 특성에 따라서 아예 유카스를 안 쓰는 대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입학 보장이 되기 때문에 유카스를 따로 안 쓰고 그냥 자동으로 입학하는 학교들도 있는데 지금 오늘 계신 네 학생분은 다 유카스를 쓰셨을 거예요. 유카스를 쓸 때 5개 대학교까지 쓸 수 있고 자기소개서가 이제 성적 외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현용 씨가 자기소개서 쓰셨을 때 어떤 점을 중심으로 해서 쓰셨는지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팁을 주신다면. 저는 일단 제 과를 왜 가고 싶은지를 좀 중점적으로 썼던 것 같아요. 제가 미래에 뭘 하고 싶고 약간 그런 식으로 썼고요. 또 과거에 했던 일들을 그 미래에 하고 싶은 거에 좀 연관시켜서 썼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MSG 조금 쳤고 근데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약간 과장되게 자소서리라 하잖아요. 좀 그런 식으로 좀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면서 내가 미래에 뭘 하고 싶은지 정확히 얘기한 상태에서 과거에 했던 것을 그쪽으로 같이 이어주는 약간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은 이제 9월에 시작을 하는데 네네. 대학교 지원은 1월 15일까지 하잖아요. 자소서 네.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저 좀 일찍 썼는데 저 파운데이션 들어가기 전 그쯤에 썼던 것 같아요. 들어가고 한 달 이내에 썼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자소서 작성, 뭐 유카스 지원에 대해서 세미나 같은 게 있나요? 네, 2번 있었어요. 처음에 인트로덕터리 위크라 해가지고 수업하기 전에 일주일 정도 수업 같은 거랑 여러 가지 뭐 하는 게 있는데 뭐 테크놀로지 같은 거, 무들 같은 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 온라인으로 할 때 무들로 하거든요. 그런 거 설명하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자소서 쓰는 방법 2번 있었어요. 그러면 그리고 자소서를 또 쓰면 선생님이 어떻게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네. 담당자가 또 따로 각자 있어요. 한 5명 정도 이렇게 학생 5명당 튜터 1명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자소서 첨삭도 해주고 뭐 상담 같은 건 해줘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소서는 유학원이랑 하는 게 좀 더 확실한 것 같아요. 저희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파운데이션 지원도 물론 도와드리만 이제 대학교 입학하는 것도 다 도와드리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지원할 때 자소서, 그러니까 현용 씨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러니까 대학교 지원하는 게 1월 15일이잖아요. 파운데이션 입학하는 거는 9월이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지원을 12월 정도까지는 마치게 하거든요. 그러면 자소서를 일찍부터 작성하기 시작을 하셔야 돼요. 10월, 11월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작성하셔야 되는데 파운데이션 가시기 전에 어느 정도 1차로는 작성을 하시고 이제 가서 선생님들 피드백 받고 작성을 하시는 게 좋은데 저희보다는 대학교의 그 튜터분들이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는 더 노하우는 많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단지 저희랑 차이라면 선생님들은 그냥 하나하나씩 이렇게 고쳐준다기보다는 이렇게 바꿔봐라 좀 넓게 얘기를 해주시고 저희는 이제 원어민 교정까지 같이 이제 도와드리니까 그런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대학교 선정을 5곳을 하게 되는데 동현 씨 같은 경우는 대학교 선정하실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하셨어요? 저는 제가 미리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쪽에 학부생으로 있는 친구를 알고 있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이제 물어봤거든요. 영국인 친구인데. 이제 근데 영국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좀 랭킹 같은 게 좀 있긴 하더라고요. 뭐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기준으로 했고, 저는 제가 지원한 학과 같은 경우에 그 실라버스를 다 봤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선정을 했는데 이제 UCL, 그다음에 워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릭 파운데이션인데 이제 워릭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개런티를 해주기 때문에 그 오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원했고 그다음에 브리스톨, 맨체스터,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썼는데 이제 네 사실 이거는 제 성향에 맞는 성향에 맞게 이제 지원을 한 것 같은데 근데 또 우연찮게 이제 또 랭킹이랑 또 다 랭킹 순으로 선택을 했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뭐 이거 같은 경우에 뭐 할 말이 별로 없대요. 다 좋은 대학교로 선택을 하셨네요. 네. 그죠? 그러면 5개 지원한 대학교는 다 오퍼를 받으셨어요? 저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같은 경우에는 거기만 인터뷰를 보게 되는데요. 인터뷰를 보기 전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일이 날라와요. 이거 시험 온라인 테스트가 있는데 거기서 시험 보라고. 그래서 시험을 다 봤는데 다 맞았었거든요. 제 기억으로. 근데 인터뷰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빼고는 나머지 4개의 대학교에서는 다 오퍼를 받았습니다. 성은 씨는 이제 킹스 컬리지로 진학을 하셨는데 네. 다른 대학교도 하셨었잖아요. 네네. 어디 지원하시고 결과는 어땠는지. 저는 일단 대학교 선정 기준을 런던으로 잡았거든요. 런던이 좋아요. 그 유학의 목적 중에 다양한 문화 경험 이런 시야 넓히는 것도 있으니까 런던으로 잡고 런던에 있는 대학교로 주로 했는데 그래서 5 초이스가 있는데 UCL에 2개, KCL에 2개, CT에 하나를 했어요. 네, 정말 근데 몰빵이네요, 몰빵. 네, 그래서 네. 이제 UCL은 이제 조건은 다 맞췄는데 오퍼 자체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아쉽게 킹스로 갔습니다. 조건을 다 맞췄는데 오퍼를 안 줬어요? 네, 그러게요. 성은 씨는 런던이 가장 학교 선택에 있어서 중요했네요. 네, 예상 성적, 대학교 컨디션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영국 대학교 입시가 한국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나오기 전에 지원하는 건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파운데이션은 9월에 시작하는데, 대학교 지원은 1월 15일까지 하죠. 그러면 학교에서는 한 학기 정도의 성적을 보고, 선생님들이 이 학생의 성적이 어떨 것 같다라는 추천서에 예상 성적을 보고 컨디셔널 오퍼를 주시는 건데요. 학생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선생님들이 써놓은 예상 성적이 좀 수긍할 만했는지 나중에 받은 성적하고 좀 비슷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한데 성은 씨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저는 합당했다고 보는 게 예상 성적을 내주기 전에 그 예상 성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준을 먼저 제시해 주거든요. 그럼 거기에 제가 충족한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납득을 할 수 있었고요.
근데 다만 아쉬웠던 점은 이게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킹스 칼리지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가 없고 가장 높은 점수가 A예요. 음, 그래가지고 일단 그 점은 아쉬웠는데 근데 예상 성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학교 기준은 출석률 이거랑 참여율 그 활동 참여율 같은 걸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렵지 않게 했던 것 같아요. 과목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네, 기준이 높은 것도 있고, 뭐 에세이 비율이 높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얘기 좀 해주실래요? 그 마지막 총점이 나오는데 음, 그럼 그때는 예상 성적보다 높게 받은 과목도 있고 예상 음, 성적이랑 똑같이 받은 과목들이 있는데 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래도 경제 파운데이션 했으니까 뭐 물리나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거에 비하면 에세이 비중이 음, 월등히 높았어요. 다른 뭐 평가 기준에 음, 비해. 예를 들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가 거의 한 50%를 차지했고 음, 그 나머지 50%를 말하기와 음, 읽기, 듣기로 나누고 그러고 경영 경제 같은 경우에도 에세이가 거의 한 70% 이상 음, 차지했고요. 음.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 에세이가 없었는데 수학은 발표 20%에 나머지는 다 시험으로 갔어요. 수학도 발표가 있어요? 근데 수학이 그룹 프리젠테이션이라고 20% 음, 차지하는 과목 그 음, 시험이 있었는데 음, 그 뭐 그룹이 나눠서 한 개념을 선정을 하고 저희가 배웠던 개념을 선정하고 그 개념을 한 명은 설명을 한다든지 그 음, 다음 사람들은 그 문제를 예제를 내고 그 예제를 풀이를 한다든지 이런 음, 식으로 발표를 해서 제출하는 게 있었어요. 음, 음. 그러면 이제 대학교를 지원을 1월 15일에 맞춰서 할 때 선생님들이 너의 예상 성적은 어느 정도를 쓸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 기억에는 예상 점수를 미리 말씀을 해주시진 않았고요. 음, 대학을 지원하고 나서인가 음, 그 텀 1이 끝나고 나서 음. 메일로 날라왔어요. 아, 이메일로? 네, 공식적으로 줬네요. 네. 근데 그 전에는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면 안 되고요. 퍼스널 튜터가 있었는데 음, 이제 이 학교를 지원할 건데 이 학교의 예상 음, 점수는 어떻게 되는데 음, 제가 이거에 음, 충족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음. 식으로 물어보면은 돌려서. 대답은 해주시더라고요. 음. 첫 번째 학기 예상 성적은 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어, 올 A로 아, 받았는데, 그렇구나. 네네. 네. 그러니까 학생분들이 다른 분들도 얘기하시는 게 이제 첫 학기를 잘해서 좋은 예상 성적을 받아야지 이제 상위권 대학교를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성은 씨도 동의하세요? 어, 일단 대학이 그거와 자소서를 보고 평가를 하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음, 음. 지금 학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했고, 생활적인 부분을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생활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영국에서 그래도 생활을 하셨던 성은 씨하고 동현 씨한테 이제 주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성은 씨는 영국에서 어떤 숙소에 계셨어요? 저는 저희 학교 기숙사에서 살았어요. 기숙사 생활하시기는 어땠어요? 굉장히 자율적이에요. 뭐 통금 네. 이런 거 없고, 아, 그쵸. 영국은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런 거 네. 없고 다 개인실에 네. 뭐 그리고 뭐 기숙사는 그냥 방만 제공해 줬고요. 그냥 제가 살아갔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그냥 음, 락다운 될 때 기숙사에서만 계속 지내셨을 텐데 답답하지 않았어요? 제가 텀 2 때 중간에 들어갔거든요, 기숙사를. 음, 근데 음, 처음 갔을 때는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음, 주변에 그러니까 굉장히 막 방에만 초반에는 음, 있었고 뭐 음, 잠깐 산책 나가고 음, 그런 굉장히 답답했는데 뭐 시간 지나면서 뭐 막 이렇게 소규모로 파티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음. 기숙사에서 키친에서. 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규정은 하나쯤, 그런데 규정은 그런데 뭐 20살들 네. 모였으니까 어떻게 뭐 그렇더라고요. 제가 연 건 음, 아니니까. 음, 그래서 가서 뭐 친구들도 사귀고 음, 시간 지나니까 재밌더라고요, 기숙사 생활이. 근데 처음에는 기숙사에서 안 지내셨어요? 텀 원 때는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집에서 들었어요. 아, 한국에서 원텀 하시고 영국에 가셨구나. 네. 음.
사실 1월 달 그때쯤에 영국 제일로 심했을 텐데 네. 가시기 겁나지 않았어요? 사실 겁이 나긴 했는데, 한국에서 온라인 하면서 느낀 점이, 아무래도 스피킹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늘 수 있는 게 한계점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저도 답답하기도 하고, 9월 과정 마치면 바로 대학교 가면 ALFA나 아니면 다른 애들이랑 동등한 수업을 받고, 동등한 입장이 되는 건데,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이라도 늘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영국에 갔죠. 영국에서 지내보시니까 코로나 때 영국에서 지내시는 거 어떠셨어요? 영국 사람들의 인식은 음, 되게 그냥 완전 다르죠. 음, 감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맞아요. 마스크도 안 쓰고, 음, 네, 그냥 본인이 가셔서 만약에 뭐, 걱정이 되신다 하면은, 철저하게, 그, 스스로 방어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동현 씨는 영국에서 숙소 어디 계셨어요? 저도 학교 기숙사에 음, 있었습니다. 기숙사 생활은 어떠셨어요? 근데 사실 이게 워릭 파운데이션만 그런 것 같진 않은데요. 그냥 학부생이 아니다지 사실 그냥 대학생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학생들도 거의 뭐 영학년 같이 예비 학생 같이 똑같이 모든 시설 같은 거 이용할 수 있고 네, 그렇잖아요. 네, 성인이니까 뭐 이런 터치 같은 것도 네, 받고. 없습니다. 네. 기숙사는 좀 시설이나 이런 건 어때요? 가격에 따라서 시설이 좋고 나쁘고 달라지는데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중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음, 가격으로 따지면. 음,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를 화장실이 다 같이 쓰고, 그러니까 이제 엉스윗이라고 하는데 음, 화장실이 방 안에 있지 않고 대부분 이제 공유해서 쓰고 음. 키친 같은 경우에도 공유해서 쓰기 때문에 음. 근데 이제 저는 좀 조금 중간 레벨 가격이어서 화장실을 2명이서 같이 썼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도 있구나. 그러니까 방은 혼자 쓰는데 화장실은 2명이서 같이 쓰는 거구나. 네네. 그래서 기숙사비가 한 달에 얼마 정도였어요? 제가 살던 곳이 이제 워릭 사이크로프트라고 하는데요. 거기가 이제 주당 138파운드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저 어저께인가 보니까 올해부터는 144로 올렸더라고요.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아셔야 될 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워릭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학생들 평가에 따라서 그 다음 연도 그 방값을 올리고 내리는 것 같아요. 지금 계산해보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83만 원 이 정도 그래서 한 되네요. 8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식사 막 혼자 다 해드셔야 됐을 텐데 네, 맞습니다. 할만했어요? 괜찮았어요? 네, 저는 근데 워낙 요리 같은 걸 좋아해서 오, 그래요. 대부분 다 그냥 해 먹었고요. 네, 하긴- 사실 해 먹으면 진짜 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해 먹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실 락다운 기간도 길어서 뭐 식당도 잘 못 가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사실 주변 이제 워릭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 바로 인접하진 않아서 이제 근처 도시라고 하면 이제 코벤트리나 아니면 버밍엄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여러 번 가보진 못했어요. 정말 대학교 캠퍼스에서만 계셨구나. 네, 진짜 거의 테스코랑 왔다 갔다만 이 정도만 했던 것 같아요. 영국의 슈퍼에서 사는 거는 싸잖아요. 식료품이 뭐 네. 고기나 뭐 이런 것도 싸고. 네, 제가 한국 와서 진짜 마트를 안 가봤는데 진짜 비싸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네, 진짜 싼 것 같아요. 영국에서 예를 해 먹으면 들면 돈이 뭐가 많이 들어요. 얼마 막 이런 거 기억나세요? 제가 이제 아시안들은 포크밸리를 많이 삼겹살을 많이 먹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제 한 500g에 2파운드 아니면 3파운드 진짜요? 해요. 그러면 사실 엄청 싼 건데 한국은 보니까 한 4, 5천 원. 8,000원이 넘더라고요. 그러겠죠? 그래서 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중국 슈퍼 이런 것도 있었나요? 학교 근처에? 한인마트가 있어요. 거기요. 서울플라자인데 서울플라자가 있어서 테스코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라면 사러 자주 갔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숙소 말고 수업의 활동, 그러니까 그래도 영국에 계셨으니까 락다운인 기간이 있었지만 그 외 수업 외에는 어떤 활동 하셨는지 궁금해요. 이제 사실 수업이
빡세다고 해야 되나요? 빡센 건 아닌데 생각보다 이렇게 계속 해야 돼요, 뭔가를. 그래서 제가 막 시간을 막 하루 동안 비워놓고 이렇게 하기에는 절대 시간이 없었고요. 그냥 수업이 한 4시쯤에 끝나면 이제 뭐 밥 먹고 다시 복습 좀 하고 그래서 한 7시, 8시쯤에 이제 저는 운동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 기숙사 뒤에 이제 플레이그라운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랑 농구하거나 축구하거나 뭐 운동 같은 거 했습니다. 학교 짐도 있잖아요. 어떤 거요? 학교 그 스포츠 센터 같은 것도 있잖아요. 짐, 네. 네.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비싸요. 엄청 안 비싸가지고. 비싸던데 학교들 거. 제가 그게 한 1년 해서 한 100 얼마인가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사실 락다운도 심해가지고 그게 제 친구들로 돈을 내고 이제 끊었는데 한두 번도 못 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안 했고 그냥 친구들이랑 축구하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운동과 요리로 그냥 스트레스를 푸신 거네요. 뭐 그리고 이제 뭐 친구들 플랫메이트들이 있으니까 걔네들이랑 이제 뭐 가끔씩 술 마시거나 아니면 주방에서 이제 게임 놀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친한 친구들은 어느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었어요? 이제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이게 온라인으로 왔다 갔다 했다 보니까 이렇게 친구들이 실제로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2명 정도 친했는데 한 명은 인도네시아였고 한 명은 중국이었거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친구는 그 정도고 이제 플랫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영국인들이어서 영국인들이랑 친하게 지냈습니다. 아, 지금 계시는 기숙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기숙사를 플랫이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플랫에 아예 집을 구해가지고 나가셨는지 싶어. 저 그렇게는 안 했어요. 계속 있었어요. 네, 기숙사가 그러면은 뭐 파운데이션 학생들, 뭐 학부 학생들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그냥 같이 지내는 곳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요게 대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랑 또 사립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이랑 조금씩 다르거든요. 대학교에서 운영하니까 이렇게 가능한 것 같아요. 현영 씨, 그 온라인으로 수업을 네네. 들으셨지만 수업 외에 네.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학교에서 하는 뭐 소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따로 네, 채팅방 만들어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얼굴도 어떻게 생긴지 정확히는 몰라요. 그래요? 네, 카메라 길에서 보면 켜놓고 모를 것 수업 같아요. 안 해요? 저희는 대부분 다 끄고 있어요. 선생님들은 켜고요. 학생들은 글쎄요. 끄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파운데이션 과정을 들으신 다른 한국 친구들이랑도 모르세요? 서로? 아니요, 그거 다 알아요. 친해져서. 한국 친구들은 네네, 알고? 한국에서 만나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네, 네. 그러니까 수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 학생은 한국 앤가 보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연락하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처음에 인트로더터리 위크 때 서로 이제 줌 보면 이름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딱 보면 한국 이름이어서 연락이 와요, 그냥. 연락이 와요? 연락하다, 네네, 연락이 와요. 혹시 한국인이세요? 하고 와요. 그러면 그때 친해지면 돼요. 한국 학생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엄청 도움 주고 받은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네. 어떤 면에서? 그냥 과제 같은 거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답할지 약간 브레인스토밍 한다 해야 되나? 약간 서로 알려주고 왜냐면 이게 과제가 질문이 하나가 아니라 질문이 예를 들어서 한 10개가 나오면 그 중에서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거 하나 골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쓰고 그런 식이어서 이게 서로 다르다 보니까 뭐 좀 서로 아는 것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도움 됐던 것 같아요. 네, 같이 서로 공부한 주제가 거네요. 근데 어쨌든 네네 주제가 어쨌든 연관이 돼 있긴 해가지고 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파운데이션 한국 학생들도 다 원하는 대학교 입학 허가 받았대요? 네네 다 됐던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있던 네네 또 한 명 월익 같이 갔어요. 네네 잘 됐네요. 다음에 얘기할 게 이제 생활비 물가인데 이것도 역시 동현 씨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삼겹살 얘기를 잠깐 네. 했지만 한 달에 용돈 얼마 정도 이제 나가고 이제 물가는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근데 제가 런던은 안 살아봐서 런던이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테스코 같은 데 가면 진짜 싸고요. 엄청 싸고
근데 확실히 그건 있어요. 영국이 이제 사람 손이 닿으면 다 비싸요. 그래서 맞아요. 머리 깎는 것도 음. 저희가 테스크 앞에 있는 그 헤어 살롱이라고 해야 되나요? 머리 자르는 곳이 있는데 제일 훨씬 비싸죠. 거기가 싸다고 하는데도 15파운드예요. 음. 그러니까 사실 막 한인들이 운영하는 미용실 같은데 런던 가서 하면 한 6만 원, 10만 원 이렇게 우습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듣기로는.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무조건 이제 사람 손이 닿으면 비싸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사실 외식 음. 한번 하면 진짜 뭐 3, 4만 원은 우습게 음. 나온다고 들었고. 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알뜰살뜰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제 주변 이제 한국인 분들 말 들어보면 그분들은 이제 좀 외식 같은 것도 자주 하시고 딜리버리 같은 것도 많이 하셨는데 한 400파운드를 뭐 그냥 밥 먹는 데 쓰더라고요. 한 60만 원? 한국 돈으로. 저는 진짜 한 달 동안 아꼈을 때 썼던 돈은 한 15만 원까지도 아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하루에 그렇게 살 15만 수도 있어요. 원이요? 한 달에 한 달에 15만 원, 15만 한 달에 원으로. 15만 원이요? 네, 저는 파스타를 좋아해가지고 파스타를 한 자주 번에 해먹다 장 보니까 보면 쓸 수 있는 돈 아니에요? 그렇긴 해요. 저는 근데 진짜 좀 극단적인 케이스라 생각하고 네. 보통 한 200파운드 쓰는 것 같아요. 한 200에서 식비로만 200, 한 400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근데 이것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고. 근데 너무 달라요. 네. 사람마다 그리고 또 동현 생활 씨는 방식이 달라서. 이제 학교 캠퍼스에서만 주로 계시고 네, 다른데 맞아요. 많이 이렇게 안 다니시니까 교통비가 들 일도 없었겠고. 교통비가 진짜 비싸요. 교통비가 한 번 타면 버스가 이제 2.2파운드씩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좀 그러니까 비쌉니다. 캠퍼스 안에서만 있으니까 그런 돈도 안 들고 네, 맞아요. 주로 그냥 기숙사에서 해 드시고 하니까 또 네, 이제 상황이 있다 보니까 뭐 많이 여행 가시거나 놀러 다니시거나 이렇지 그쵸. 않아서 진짜 저는 극단적인 근데 케이스여서. 이건 너무 심한 것 같고. 성은 씨는 한 달에 용돈 얼마나 쓰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동현 분과 반대로 요리를 이렇게 막 잘하거나 즐겨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좀 배달 음식이랑 외식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거의 한 식비로만 한 500, 600 나가고 한 달에. 파운드? 네. 10,000원은 아니겠죠. 왜냐면 진짜 이게 그 배달을 한번 시켜 먹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20에서 30파운드가 우습게 깨져요. 한 끼에. 근데 이게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만 이제 요리를 하시거나 이제 테스코 가서 직접 장을 봐서 하시면 정말 싸요. 네. 근데 영국도 요새는 배달 많이 하죠. 네, 배달 한국만큼 그렇게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못지않게 잘 돼 있어요. 영국에서는 이제 웬만한 메뉴 같은 거는 다 배달해줘요. 네네, 뭐 파스타, 피자, 터키 음식, 그리스 음식, 한국 음식도 다 해줘요. 다. 제일 유명한 데가 뭐 딜리버루 이런 데인가요? 딜리버루랑 우버이츠랑 저스트잇 이 세 개가 우버이츠.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리고 날씨, 치안 이런 부분도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가시기 전에는 9월에 가셨으면 사실 날씨가 안 좋기 시작할 때부터 가신 거거든요. 영국에 그나마 날씨가 좋을 때가 뭐 한 4월부터 한 7, 8월 정도까지가 지금이 제일 아닐까 싶은데 지금이 제일 좋을 텐데 아무튼 9월 달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해가 짧아지고 이제 추워지고 막 이런데 날씨 치안 어떠셨어요? 저부터 얘기하면 되나요? 네네. 날씨 같은 경우 저는 9월 26일 날 도착을 했는데 영국에 그날부터 해서 한 12월까지는 정말 날씨가 안 좋았어요. 이게 일단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요. 저는 사실 영국이 이렇게 추울 줄 몰랐는데 이제 바람 때문에 그런가 패딩은 하나씩 챙겨 가시는 거를 전 추천드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못하고 이제 여러 겹 입어야겠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갔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그리고 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런던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비는 막 엄청 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비는 안 오는데 바람이 많이 불었네. 네, 바람이 진짜 많이 불었어요. 그리고 날씨 같은 경우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서머 베케이션 지나고 나서부터는 점점 좋아지고 이제 해도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한 10시, 그러니까 오후 11시. 10시쯤에도 막 해가 떠 있어요. 그래서 네, 막 네. 애들이랑 놀고 막 그러는데. 음. 그리고 치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캠퍼스 안에만 있어서 그런가 인종차별이나 이런 건 많이 못 음. 느꼈는데 음. 그 학교 바깥쪽으로 나가는 길에 이제 음. 코벤트리 가는 길이 있는데 음. 거기는 좀 위험하거든요. 음. 살인율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음. 그래서 한 새벽 한두 시쯤에 이제 걸어 다니시면 진짜 큰일 난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도시에 좀 위험한 지역이 있고 특히 그 지역을 혼자 새벽에 진짜 위험해요. 다닌다라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네. 거는 학교 기숙사 내가, 네. 학교 그 캠퍼스 내가 아니라면 음. 사실 음. 새벽에 돌아다니시는 거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성훈 씨는 어떠셨어요? 느끼기로? 저 같은 경우는 그 영국 가기 전에 날씨에 제가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좀 막 우울하거나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도 했었는데 생각보다 도착하고 나서 살아보니까 날씨가 괜찮더라고요, 살기. 그래요? 네, 막 올해만 그랬던 건지 모르겠는데 1월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해가 4시 반에 지고 막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한국의 겨울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 12월에 그때 그거에 비하면 덜 추웠고요. 영하 한 10도, 영하 4도, 6도 막 이 정도 이랬는데 그러니까 기온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추운데 네, 영국이 습도가 높아서 겨울에 좀 으슬으슬하게 춥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네, 패딩은 근데 입어야 돼요. 패딩 겨울에 한겨울에 패딩은 입어야 패딩은 되고요. 필요하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한 3월, 4월부터 되니까 이제 해도 길어지고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막 음, 5, 6월에는 해가 막 음, 밤 10시에 지고 음, 뭐 구름도 너무 맑고 하늘도 너무 음, 맑고 그래서 좋았는데 날씨가 좋을 때는 한국보다 더 좋을 때도 네, 있어요.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렇지. 네. 네. 뭐 치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학교 대부분이 이제 런던의 센트럴에 있으니까 이제 센트럴 런던 같은 경우에는 치안이 괜찮거든요. 막 새벽 막 3, 4시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제 밤까지는 제가 봤을 때 사람도 많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거나 뭐 동쪽 끝으로 가거나 이러면은 이제 뭐 칼부림이나 막 칼 이렇게 찔린다는 친구들이 말 그대로 얘기하더라고. 네네네. 네네 그런 사고도 많이 사건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고 그래서 또 영국이 소매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카페 네. 같은 데 가셔가지고 우리나라 같이 그냥 핸드폰, 노트북 데스크에 올려놓고 주문하러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꼭 가져갈 거 앞에서 패딩 얘기하셨는데 뭐 패딩 말고도 더 있는지 그리고 이제 유용한 앱 같은 거 추천해주고 싶으신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혹시 추위를 잘 타시면 전기장판 하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전기장판이 한국에서 가져가는 게 전압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계실 거면 영국에서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또 영국에서 사면 별로 안 따뜻하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네, 전기장판 또 뭐가 있을까요? 근데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모르겠어요. 전 대부분 갖고 가긴 했는데 잘 안 써가지고. 근데 영국에서도 다 필요하면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에 좀 UK 아마존이 좀 물품이 제한적이긴 한데 US 아마존에 비해. 근데 구할 수 있는 거는 막 음식 같은 것도 사실 다 구할 수 있어서. 네, 그 딱히 아마존으로 하면은 거의 뭐 다음날 배송되고 뭐 그러잖아요, 그쵸? 네, 저 한국보다 빠른 것 같아요. 모든 게 느린 영국에서 아마존이 빠르다니. 아마존 프라임을 쓰시면 빨라요. 네. 학생들은 또 그 아마존 프라임도 할인된다고 들었는데. 네, 6개월 동안 처음 무료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따로 선호하시거나 이렇게 그런 본인만의 치약이 있으시면 그거 들고 가는 게 좋으실 것 같은 게 일단 저는 그 핑크솔트 치약을 좋아해가지고 그걸 들고 왔거든요. 근데 그게 다 떨어져서 영국에서 구하려고 사니까 다 찝찝하더라고요. 네. 뭐 유용한 앱 이런 거 있어요? 트레인라인이라고 그 기차 기차. 예매하는 곳 있거든요. 그거는 좀 필수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버 같은 경우는 진짜 그렇죠. 많이 타기 때문에 네네. 우버 같은 거나 우버가 택시보다는 훨씬 싸기도 하잖아요. 네, 훨씬 싼 것 같아요. 제가 택시는 안 타봤는데 찾아보니까
무버가 훨씬 싼 것 같더라고요. 한 3, 4파운드. 싸기도 하고 그냥 목적지를 얘기를 안 해도 된다는 게 좀 편한 것 같아요. 네. 또 공부할 때 이용한 앱이나 생활할 때 이용한 앱 다른 것도 얘기를 하신다면? 공부할 때 유용한 앱이라고 할 수도 있고 페이지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래멀리라고 음, 그건 저 에세이 쓸 때 되게 음. 잘 유용하게 썼거든요. 거의 저도 뭐 사무실에서 쓰고 있어요. 네, 거의 첨삭 선생님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되게 유용해요. 그래머리라고 해서 뭐 프로그램 다운받을 수 있는데 그 오류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밑줄이 나와서 어떤 단어로 뭐 바꿔야 되는지 이런 거 체크를 해줘요. 그것도 이게 무료 버전도 있고 유료 버전도 있고 듣기로는 유료 버전 이제 여러 친구들이 같이 공유해서 쓴다고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 프리미엄 유료 버전을 썼었는데요. 아무래도 점수랑 직결된 거니까 될 수 있으면 프리미엄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용님이 한국에 계셨지만 네네. 그러니까 공부할 때 쓰셨던 이런 앱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저는 아이패드로 좀 필기를 했는데 음, 유료 앱이어서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노타빌리티라고 앱이 있어요. 한 10,000원 정도 하는데요. 거기 있으면 수업을 녹음할 수 있고 거기에서 그 녹음 필기한 부분을 누르면 녹음한 부분이 들려요. 네네. 그래가지고 좀 유용하게 썼던 것 같아요. 태원 씨는 뭐 공부할 때 쓰던 앱 같은 게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해주신 그 노터빌리티 말고 굿노트 쓰는데 두 개가 아이패드 노트 어플 중에서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고 그 두 개 중에서 취향껏 쓰시면 될 것 같고 잠시만요. 아이패드를 많이 쓰시네요. 저 그 시티 파운데이션의 맞아요. 경우에는 그 네. 아이패드가 필수여가지고 네네네, 맞아요. 학비에 아이패드 값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있어가지고 그걸 취소해달라고 신청을 네.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아이패드 활용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업에서 아이패드를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어카운팅 과목 같은 경우에는 과제를 표를 직접 그려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게 엄청 힘들거든요. 그게 회계 장부를 표를 만들어서 손으로 수작업 하려면 엄청 힘든데 아이패드는 일단 그런 템플릿 같은 게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거기다가 그냥 글씨 쓰고 숫자만 써주고 시험 볼 때도 시험을 아이패드로도 볼 수 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걸로 예비 유학생들한테 하나씩 팁을 주신다면 이제 동현 씨부터 할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그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로 따지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수능 같은 거에 비교하면. 근데 워낙 그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과제도 특히 제가 듣기로는 파이낸스나 이런 문과 쪽 그런 계열은 정말 에세이가 정말 많다고 들어서 미리미리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미리미리 하고 렉처 다 미리 듣고 그다음에 질문할 거 많이 질문하고 적극적인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수업에 되게 적극적으로 다 임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사실 알게 모르게 좀 더 좋게 봐주시는 것 같고 질문 같은 거 할 때도 답장도 더 친절하게 아니면 제가 이때까지 했던 그런 백그라운드 놀리지 같은 거를 좀 이해하시고 더 그거 신경 써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태원 씨도 한 말씀 해주세요. 파운데이션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쉬워요. 그러니까 수능이랑 비교를 해도 쉽고 세상 어느 시험과 비교해도 쉽다고 그래요? 생각하거든요. 세상 쉬워요? 네, 근데 이게 쉽다고 저는 약간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쉽다고 그냥 내가 놀려는 마음가짐으로 하면은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봤던 게 뭐냐면 이제 같은 반 학생 중에 진짜 노는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시험 끝나고 단톡 보면은 서로 컨닝하고 있고 막 답지 주고받고 있고 뭐 숙제 뭐냐고 맨날 물어보고 저한테 전화해서 수학 물어보고 근데 수학 물어보는 건 괜찮은데 그게 저를 방해할 수준으로 하루에 3시간씩 전화를 해버려가지고 손절을 했는데 아니 아무튼 한국 학생이요? 네 학생이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놀게 되면은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점수를 40점 평균을 받아가지고 저는 처음에 40점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왜 있나 싶었는데
40점으로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마 목표에 어긋날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좀 마음가짐을 음, 쉽다고 해서 쉽게 보지 마시고 좀 뭐라 해야 되지? 장학금을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못 받았는데 저는 열심히 못 해가지고 못 받았는데 진짜 잘하셨어요. 조금만 성적 잘 받으셨잖아요. 네네 아는데 조금만 더 하면은 받을 수 있거든요. 진짜 음. 저는 열심히 안 해서 못 받았고 아무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학생분들이 다 파운데이션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원하시는 대학교로 진학하신 분들이라 파운데이션이 쉬워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지금 저희한테 이제 전화 오는 게 뭐냐면 파운데이션 성적이 안 나왔는데 클리어링 할 수 있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리테이크를 해야 되나요? 뭐 다른 과정을 가야 되나요? 이런 전화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학생분들이 다 잘해서 이렇게 느끼시는 거지 그냥 아주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해요. 현용 씨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제 생각에는 근데 생각보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간에 갑자기 사라지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뭐 마음가짐 문제일 수도 있고, 영어가 좀 힘들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IELTS 같은 경우에는 그 파운데이션 요구 점수가 대학교 학부 점수보다 훨씬 낮잖아요. 그래서 가고 싶은 대학교 학부 점수에 미리 맞춰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좀 바빠가지고요. 파운데이션 하다 보면. 그것도 있고, 그리고 또뭐 자소서 같은 경우에도 뭐 최대한 빨리, 학기 전에 최대한 빨리 쓰시고 좀 학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는 걸 저는 좀 충고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원 씨. 일단 파운데이션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배움의 깊이가 깊진 않거든요. 대부분 개념 위주여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영어의 능력에 따라 굉장히 달려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가 이제 뭐 대학 수준이 안 되거나 뭐 좀 많이 부족하시다. 이러면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막 영어가 충분하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정말 포기하지만 않고 게으르지만 않으면은 충분히 통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에 대해서 내 학생분들한테 다 질문을 드린 건 아니었었는데 어떤 부분을 이제 내가 더 얘기를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으세요? 저 네. 말씀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 팁 같은 건데 이제 에세이 네. 쓰실 분들 많을 테니까 네. 이제 혹시 여기서 맥북이나 아이패드 애플 제품 쓰시는 분들은 네. 이제 영국 가면 이제 모니터가 두 개를 뭐 갖고 있거나 그러긴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사이드카라고 기능이 있는데 이제 맥북의 화면을 아이패드랑 연동을 해서 이렇게 화면을 두 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이패드를 듀얼 모니터처럼. 이제 그럴 때 맥북에는 에세이 쓰는 그런 그 워드를 띄워놓고 그 아이패드에는 자료를 찾는 그때 듀얼 이렇게 모니터 같이 이렇게 쓰면은 쓸 수 굉장히 있구나. 편리해요. 또 다른 분도 좀 못한 얘기들 있으시면 해주세요. 제가 할게요, 그러면. 네네. 예,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이게 보통 줌이나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줌 아니면 콜라보레이트라고 또 비슷한 거 있거든요. 그걸로 했는데 좀 아무래도 토론 수업이다 보니까 막 잘 참여 안 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는데 참여를 계속 하셔야지 뭐 이따가 나중에 시험 보던가 뭐 에세이 쓸 때도 훨씬 생각이 나고 유리하고 그리고 나중에 대학교 갈 때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아까 앞에 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적극적으로 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저 얘기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그 영국 대학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싱을 굉장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아마 파운데이션 들어가시면 레퍼런싱부터 먼저 배우실 것 같은데 그 절대 다른 사람 거 베껴 생각 안 하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제가 네. 그 중국인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아는 친구는 아닌데 그 파이낸스 쪽에서 하는 친구였던 것 같은데 그 친구는 월익에서 박사하는 중국인 학생한테 돈을 주고서 막 첨삭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걔는 페이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하려면 할 수 있거든요. 다 열심히 하실 수 있으면 다 시간을 충분하게 투자하셔서 하시면 다 될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태원 씨도 마지막으로. 그 얘기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영국이 학기가 보통 세 학기잖아요.
기본적인 파운데이션 코스는 9월에 시작해서 12월에 한 학기가 끝나고 1월 초에 시작해서 3월에 끝나고 4월에 시작해서 6월에 끝나거든요. 이렇게 세 학기인데 학교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첫 학기가 파운데이션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맞아요. 게 네. 첫 학기 때 개념을 거의 대부분을 배우고요. 음. 수학을 제외하고 음. 거의 다 개념을 배우고 첫 학기 때 점수가 비중이 낮긴 한데 그때 정말 대부분의 것을 배워요. 그리고 첫 학기 때 좀 빡세게 해뒀으면 저는 2학기 때 편했어요. 그러니까 2학기 때는 첫 학기 때 배운 거에 거의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수학은 물론 새로운 내용이었지만 거의 했던 얘기 반복하는 느낌에 거기에 이제 에세이 과제, 뭐 숙제, 퀴즈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추가된 느낌이었고 세 번째 학기가 이제 정말 그냥 시험 학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수업이 없었어요. 저는 좀 충격 먹었는데 수업 없이 그냥 너희 이때 시험 볼 거니까 시험 관련 질문을 해 뭐 이런 식으로의 수업이 진행됐었고 그때 1, 2학기 때 해두니까 좀 편했다. 그러니까 시험 준비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점은 저는 좋았습니다. 근데 좀 뭔가 엄청난 그 수업을 듣고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2학기랑 3학기 역량가가 저는 비교적 1학기에 비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팅에 남겨주신 질문을 좀 이제 여쭤볼 건데, 성은 씨, 전에도 영어로 수업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없다면 IELTS 공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수업 적응하기 힘들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킹스 컬리지로 진학하기 난이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저는 일반고를 나와서 한국에서 영어로 수업을 받은 적은 없었고요. IELTS는 오버롤은 7.0 나왔는데, 이제, 리딩이랑 리스닝에 비해 라이팅이랑 스피킹이 점수가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스피킹 부분에서 좀 힘들었는데, 이제 처음에 수업할 때 제 생각보다 그 스피킹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한 대여섯 명 되는데, 반에 한 15명 있으면, 그 친구들이 주로 주도를 하더라고요. 수업 같은 경우는 서로 대화하고, 나머지 애들은 이제 입 닫고 있고, 살짝 그런 분위기였어요, 초반에. 그래서 저도 살짝 이제 스피킹에 자신도 없어서 말도 잘 못하고, 막 수업 따라가는 건 괜찮았는데, 이제 그런 점이 아쉬웠는데, 이제 좀 시간 지나면서 이제 기 안 죽고 용기 내서 틀리더라도 의견 제시하고 말하면 선생님도 잘 들어주시고, 친구들도 다 이해해주고 다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킹스 진학하기 난이도는 높은 학과들은 65%를 요구하고 낮은 학과들은 60%를 요구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아니면 65%로 다 똑같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65%는 제가 보기에는 수업 열심히 참여하시고 할 일 다 하시고 그냥 교과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나요? 그 말이 진짜 적용되는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에서는. 네. 그냥 진짜 할 걸 빼놓지 않고 그냥 다 하면 65%는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하나 또 질문이 동현 씨, 영국에서 수돗물 수질이 안 좋잖아요. 석회질이 많잖아요. 네네. 물을 거의 사드셨어요? 저는 그냥 제일 싼 물, 식수로는 그렇게 사 먹었는데요. 사실 그냥 요리할 때는 그냥 다 탭워터 쓰고, 그냥 물 사기 귀찮아서 나가기 싫을 때는 그냥 탭워터 주방에서 그냥 퍼 마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영국 사람들은 그냥 탭워터 많이 네, 영국 마시잖아요. 애들도 그래가지고 저도 네. 그냥 사실 상관없더라고요. 네. 맛도 괜찮아서 네, 네. 그냥 먹었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학생분들이 뭐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로 인한 학교 전면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은 다시 전면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저부터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지금 UCL 들어가는데 이제 메일이 왔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말해줬는데 그 본인들이 말하기로는 계획이 일단은 1학기부터 다 페이스 투 페이스를 할 거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라인이랑 좀 섞어서. 왜냐하면 1년 동안 온라인을 쭉 해보니까 온라인의 장점도
있다는 걸 학교에서 좀 인지를 해서 음, 섞어서 갈 거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영국 같은 경우에 지금 변종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망률이 그렇게 또 높진 않다고 알고 있어서 영국 사람들 인식도 그렇고 좀 그 온라인으로 대체될 것 같진 않아요. 전면 다. 저도 예상은 그런데 전면으로 다 100% 온라인으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 학생들이 모여야 되는 렉처나 이런 거는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 네. 있는데 좀 이제 소수의 인원으로 하는 세미나나 뭐 튜토리얼이나 이런 거는 대면으로 최대한 하려고 학교에서는 노력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학생 모두 올해 9월에는 영국에 가서 대면 수업 받으려고 계획하시죠? 네. 네. 저 티켓 9월이요? 끊어놨습니다. 뭐 태원 씨나 현용 씨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이제 100% 수업을 하셨는데 학교 온라인 도서관 이런 거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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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네. 태원 씨 먼저 얘기해 주세요. 온라인 도서관 있고요. 근데 그거의 필요성을 저는 사실 느끼질 못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교재를 온라인으로 준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의 경우는 제가 원서를 구해가지고 그게 피어슨이라는 그 교재인데 피어슨 그 공식 홈페이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불편해가지고 그게 공부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가지고 저는 그걸 원서를 구해가지고 책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거는 아이패드로도 돌아가는 수준도 아니고 한 페이지 넘기면 5초 걸려서 넘어가고 이 정도 수준이고 북마크 기능도 없고 공부를 하라는 건지 진짜 모르겠어가지고 원서를 사서 공부했는데 아무튼 도서관 그거는 저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근데 하고 싶으시면 다 사용하실 수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현용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희도 온라인 도서관이 있고요. 음, 뭐 사용하는데 크게 어렵지도 않고 책도 많아가지고 충분히 읽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온라인보다 그냥 직접 책을 읽는 게 편해서 그렇다고 제가 책은 사진 않았고요. 그래서 그냥 뭐 도서관에서 뭐 빌려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도서관에서 온라인 도서는 그냥 인용할 때 잠깐씩 그냥 교과서 잠깐씩 봤던 용도로 썼던 것 같아요. 교재 같은 것도 따로 있지는 않았죠, 현용 씨. 네, 없었어요, 저희. 뭐 교재는 추천하는 교재는 있었는데 교재는 비싸고 굳이 안 사셔도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부하는 교재 출판사 이름을 물어보셨는데 교재가 없다고 얘기를 하셔갖고 다른 분들은 혹시 파운데이션 공부할 때 교재가 따로 있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엔 피어슨 교재 아까 피어슨 사용했습니다. 얘기하셨고 저도요. 피어슨 저는 없었습니다. 교재를 사야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공해줬습니다. 저는 산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이북으로 해도 되고요. 그리고 하나 물어보신 게, 그러니까 킹스 파운데이션에서 뭐 아이엘츠 7.0 기준으로 해서 영어 반이 나뉜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제가 알기로 오버롤 7로 나누는 건 잘 모르겠는데요. 기준은 잘 모르겠는데 반이 나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버롤 6.5인 점수를 이치 때문에 그걸로 내가지고 저는 EAP라고 그 낮은 반에 들어갔거든요. 낮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기본 반이 있고 그 위에 높은 반이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높은 반 애들은 스피킹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잘하는 반은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5-6명이 반을 이끌어 나간다는 거는 영어가 아니라 이제 영어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 경영, 수학 모든 전체 수업이 보통 그렇더라고요. 초반에는. 성우 씨가 UCL 대학교 희망하셨는데 UCL 파운데이션도 지원하셨었어요? 네, 저 UCL 파세도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UCL이 작년에는 그 경제과에서는 그 수학 시험이랑 논술 시험이랑 마지막으로 인터뷰가 있었는데 수학이랑 논술은 통과했는데 마지막 인터뷰에서 떨어져가지고 KCL로 갔어요. 그리고 물어보시는 게 파운데이션 전공하고 대학교 전공이 같아야 되는지 이거는 학교들마다 다른데요. 그러니까 패스웨이가 굉장히 좀 세분화하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경영학과 가는 파운데이션 코스,
뭐 경제학과 가는 파운데이션 코스 이렇게 나눠졌으면 교차 지원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는 저 수학이 저희 파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 경영이랑 경제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 동시에 똑같이 음, 그 경영이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음. 수학을 듣는 경영과 사회학을 듣는 경영. 음, 이제 수학을 듣는 경우에는 수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음, 경제랑 똑같이 경제학과 넣을 수 있고 음. 컴퓨터 사이언스도 넣을 수 있고 뭐 과목에 따라서 듣는 과목에 따라서 지원과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그 학과 사이트에 보시면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학과 갈 수 있는지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그러니까 패스웨이라 해가지고, 뭐, 음, 경영, 뭐, 이쪽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저희는 필수 과목이 두 개가 있고요. 네, 영어랑 UMW라고, Understanding the Modern World 해가지고, 뭐,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 이해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목 두 개에 선택 과목 두 개를 선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아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본인이 가고 싶은 과가 있으면, 거기 비슷한 과목들, 예를 들어 뭐 미디어 비즈니스, 미디어 경제,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이 A레벨과 다르게 학교들마다 다 이런 스트럭처 같은 게 다르다 보니까 다 비교를 하셔가지고 그 차이점을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아보자면 온라인 수업하고 오프라인 수업 비교했을 때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성원 씨는 한국에서 한 학기 동안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셨고 영국에 가서 온라인 수업을 하셨는데, 영국에 네. 가서 이제 대면 수업도 일부 하시고 영국에서 계시기는 했는데, 이제 추천하는 수업 방식이 있으세요? 둘 다 각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 제 경우엔 점수 받기가 오프라인에 비해 훨씬 수월하다. 이런 점이 있고, 음, 반면에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돈을 냈는데 정말 더 많은 뜻깊은 교육을 받고 싶다 하면 오프라인을 투자할 것 같아요. 네,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에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영국에서 취업하고 싶으신지 아니면 어떤 분야로 나가고 싶으신지 뭐 이런 얘기 한번 해주실래요? 네, 저부터 할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전공이다 보니까 사실 유학을 온 목적도 사실 좀 영미권 쪽에서 취업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영국이라고는 확신을 못하겠지만 영국이나 미국 쪽으로 그런 회사들을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꼭 영국은 아니어도 뭐 영국, 홍콩, 미국 등 다 상관없고요. 우선순위는 영국으로 두고요. 그 분야 궁금해 하시면 저는 컨설팅, 비즈니스 컨설팅 쪽 가고 싶어요. 저는 졸업 후에 저는 사실 한국이 더 좋은데, 그리고 저 영국에서 2달 살았었거든요, 코로나 전에. 네, 그래서 한국이 더 좋은데 이제 제가 원하는 직종이 이제 좀 금융 쪽 퀀트라는 직종이라 맞아. 한국에 없어요, 직종 자체가. 그래서 아마 영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면 영국에서 활동할 것 같습니다. 성환 씨는 대학교 졸업하고 어떤 계획하고 계세요? 저는 일단 제 계획으로 생각하기에는 미국에서 석사 하고 싶어서 그 이후에 투자은행이나 그쪽에서 일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네 분 중에 세 분이 다 좀 경영 쪽이시다 보니까 해외로 더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컴퓨팅도 물론 해외에 더 취업 기회가 많이 있고요. 더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벌써 1시간 반이 넘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긴 시간 말씀을 해주신 네 학생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오늘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